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또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을 모아놔서 하나의 지수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31.96%나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한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나 크게 되면 그 종목으로 인해서 전체 지수에 어떤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너무나 커져서 한 30%를 넘기게 되면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규칙을 정해뒀어요. 참고로 저 코스피 200은 6월달과 12월달에 정기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이잖아요. 그럼 6월이 오기 전에 미리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좀 줄여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ETF 상품이라고 많이 보죠. 그 수많은 ETF 상품 중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된 ETF 상품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투자업계에서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그냥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맞춰서 돈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 됐어요. 그런데 30% 제약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 자금 운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또 지수 맞추기도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는가 봐요.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그래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금융당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상장지수 펀드하고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시가총액 비중 그대로 다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이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 30% 룰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다음으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오늘 난리 났었죠.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늘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환자가 31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20명이 늘어버렸어요. 대구에서 10명, 경북에서 3명, 그리고 부산에도 해운대 백병원, 가야 백병원, 고신대 병원 이렇게 응급실 그쪽으로 지금 폐쇄가 됐다는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 소식 때문에 특히나 인터넷 실시간 검색을 보면은 대구 폐쇄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조금 진압이 돼 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보시는 것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016년도 말 이때 한참 그때 우리 탄핵 때문에 시끄러웠죠 나라가. 그때 우리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낫겠지 하고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개선이 됐다가 2018년도 내도록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안 나오고 그 사이에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악화된 걸로 봐서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실패를 하자 2년 동안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 작년 한 8, 9월 달쯤 그때 바닥을 찍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조금씩 그 소비자 그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 무한폐렴이 발생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경제심리지수도 잠시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지금 요거는 경제심리지수인데 경제심리지수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와 경제 심리가 상승하는지, 또 사람들의 경기가 회복된다고 느끼는지 궁금하다 아닙니까? 지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제가 추정하기는 이래요. 지금 작년 고맘때쯤요, 미국에서는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었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투자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었죠. 또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작년 10월 16일 날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가 저렇게 개선이 됐죠. 그러면 돈의 관점으로 조금만 더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광의통화입니다. 일단 금리를 낮췄죠. 금리를 낮췄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특히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이때쯤 이 그래프 다시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곡선을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죠. 이 발행통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낸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갑작스럽게 저렇게 찍어낸 거예요. 그것도 작년 연말에. 그러면은 일단은 소비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사람들이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예상을 하는 것은 작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었다 이 말이에요. 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자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추고, 또 작년하고 그 사이를 잘 보시면 세계 각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긴축 정책이라 해서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쭉쭉 들어가서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 세계 전반적으로 돈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풀리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갑다 이렇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났다 아니면 뭐 경제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는 것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발행통화를 쭉 보면은 물론 이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아니고 돈 그대로 찍어낸 거니까는요. 특히 그동안 별 상관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돈을 많이 찍었다는 것은, 물론 뭐 한국은행은 정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결정을 하지만 저건 아무래도 4월달 총선하고 미리 대비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본 김에 시중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기 M2를 봅시다. M2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9년도 이렇게 돈이 는 겁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그때는 뭐 금액이 너무 커서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돈의 가치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종이를 찍어서, 여러분들 복사기 아시죠? 복사해서 뿌린 거잖아요. 물론 경제가 성장해서 돈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복사기로 뿌려서 저렇게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럼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도 올라야 되고, 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는 하락한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뭐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 난리죠. 부동산 가격도 잡겠다고 또 규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재평가받아서 오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월급이 오르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이만큼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또 더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도 더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부동산 가격은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미 일본에서도 써먹었고 유럽 재정 위기 때 스페인에서도 써먹었어요. 그 방법을 해법은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규제 만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 방법은 뭐냐? 부동산 가격을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돈을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죠? 지금 이렇게 돈이 많잖아요. 돈을 갖다가 자, 화면 정리합시다. 화면 정리 다시 보면은 돈이 이만큼 많았죠? 돈이 많으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 다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이만큼 줄였어요. 이만큼 줄여버렸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이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돈을 더 줄이면 부동산 가격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돈을 갖다가 줄이면 돼요. 인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저걸 갖다가 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축. 자,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는 긴축이고,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돈이 강제적으로 줄었죠. 공중으로 막 날아가 버렸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돈이 강제적으로 줄었습니다. 돈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자, 경제 거품을 빡 일으켜 가지고 그냥 경제를 개판쳐 버리면은 돈이 하늘로 빵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집니다. 이 방법을 써먹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1985년도 미국의 프라자 합의에서 완전 미국한테 삥 뜯겼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팔던 거 2,000원에 팔아야 될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되자 돈을 풀어서 내수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안에 돈이 막 넘쳐났죠. 넘쳐나다 보니까 일본 부동산이 엄청 폭등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러다가 일본이 거품이 빵 터져버렸죠. 거품이 터져가지고 잃어버린 20년 이야기 아닙니까?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딱 잡은 거예요. 쫙 내려서 쫙 하향 평준화 쫙 시켜서 딱 잡았습니다. 일본처럼 한 20년 동안 잡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돈 팍팍 뿌려가지고 경제 한번 폭망시켜버리면은 규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부동산 가격 딱 20년 동안 딱 잡힐 뿐입니다. 물론 뭐 좀 고통스럽긴 하겠죠. 여튼 원리로 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시장 수급 좀 살펴봅시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팔았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팔았고 또 기관들 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고점 종목들 좀 보면은 지금 탑 엔지니어링은 지금 고점 갑자기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꼭지에서 물러하지 말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당하게 만족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모들이 그동안 매수했다가 지금 매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끊어먹는 쪽으로. 또 그리고 정분당 홀딩스도 지금 많이 올랐죠. 고점권이고 NC소프트도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대충 이제 정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리란 말은 한 방에 파는 게 아니고 분할로 조금씩 한번 정리해 본다 이 말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정리 분할 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맞네요. 캠시스도 있고 덕산 네오룩스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고점권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오늘 뭐 서비스업, 음식료, 철강금속, 정권으로 돈이 들어와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마땅하게 뭐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종목을 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모을 종목이 없더라 이 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또 하루하루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